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주가는 이제 과거의 긴 조정을 끝으로 얼마 전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완만하게 올라주고 있었고요. 자,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는 더욱더 가파른 기울기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일에는 12%대의 폭등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대감, 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지금의 가파른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익절 전략, 투자 기간 설정, 자,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 이런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포지션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기관이 최근에 상승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개인은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의 익절 혹은 과거에 물렸던 분들의 이제 손절 범위에 들어오니까 이제 손절이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1.17% 나오고 있고 과거 대비 큰 변동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자, 공매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매 비중 나쁘지 않아요. 한 자릿수 유지가 되고 있고, 엄청 낮은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최근에 내려오면서 안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대차 잔고가 오랜 기간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우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크게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 13조, 20조, 21조까지 올랐죠. 그리고 작년에 하락이 진행되면서 16조, 올해는 13조까지 떨어집니다. 다만 내년부터 재차 반등 시작하면서 16조, 20조 이런 식으로 내년 후년 가면서 회복될 전망입니다. 올해 저점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6천, 1조, 1조 8천까지 올랐고, 계속해서 3개년도 하락세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1조 2천까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흑전 성공하면서 6천, 그리고 1조 7천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당기 순이익도 같은 스탠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적자 전환, 이제 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향후 회복.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2,400에서 마이너스 거의 4,000 근처까지 큰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3분기도 아쉬운 모습은 이어집니다. 1,300에서 마이너스 3,000대. 다만 이제 하락폭은 좀 줄여가고 있죠. 그래서 개선은 되고 있다 정도, 적자는 유지. 자, 4분기에는 마이너스 2,500에서 마이너스 800대까지 드디어 전년 대비 개선되는 구간이 4분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유의미하다 보여지고 있고, 아직은 적자가 조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부터는 또 흑자 전환 성공하겠죠. 전년 대비해서는 자, 마이너스 4천에서 120억 정도. 그래서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4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이다. 흑전은 1분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60에서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90대까지, 향후에도 조금씩 올라갈 전망이지만 100 초반대 정도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보여지고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좋았을 때 12까지 우상향했고, 이후에는 실적과 함께 추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던 올해.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3, 6 이런 식으로 출발할 전망입니다. 아직은 두 자릿수 진입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은 개선되고 있다 정도의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수익성이 좋지는 못한 상황 보시면 되겠고요. EPS도 마찬가지 스탠스. 자, 그리고 배당금은 올해 1,019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 0.35%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은 굉장히 소소하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 적자로 인해 산출 불가, PBR은 1.16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자, 일단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물론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 실적이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누가 봐도 고평가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비싼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3분기 실적입니다.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21%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중대형 전지의 경우 유럽 고객사를 중심으로 판매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데다가 주요 고객사인 BMW의 신규 플랫폼 출시에 따른 여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유럽 고객으로부터 수요 부진에 따른 보상금 1,000억 원가량이 반영된 점 이런 것들이 영업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조금 아쉬운 모습 이어집니다. 자, 다만 이제 미국 내 스텔란티스와의 이 합작 공장 일부 라인을 활용해서 ESS 현지 생산에 돌입하죠. 그러면서 ESS 판매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AMPC 효과로 수익성은 4분기 들어서는 개선이 되고 흑자 전환까지 가능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I 데이터 센터 이슈 속에 ESS, 자, 미국 ESS 배터리 시장 확대 전망이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에 따라서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의 39%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ESS 배터리 수요는 2024년 35기가와트시에서 30년도에는 76기가와트시까지 2배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형 LFP 배터리 기반 중국 점유율이 90%가 넘는 ESS 시장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으로 중국 ESS 비용 부담이 26년에는 5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점도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현지 LFP 기반 ESS 양산을 시작한 한국 배터리는 무관세 이점 부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지 ESS 양산 셀 업체의 경우 AMPC 수혜 기대감까지 높아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선호가 되는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로 예정된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등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 AI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는 점 이런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3분기 ESS 설치량은 12.5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81%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부문의 성장세 두드러진 점도 이제 동사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1조 원 규모의 제2차 ESS 중앙 계약 시장 입찰을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배터리 3사의 경쟁 구도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사업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삼성 SDI에 맞서서 LG 엔솔, SK온이 재도전에 나선 형국으로 보시면 되겠고 정부가 2차 입찰에서 국내 생산 비중과 안전성 등 비가격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기로 하면서 경쟁 구도는 한층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이번에도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각형 NCA 배터리로 응찰할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에서 상당히 좋았고 2차 입찰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호재가 좀 가득한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중장기 관점에서 더 충분히 올라가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과열이 된 느낌도 있어요.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고 주가가 크게 최근에 폭등을 한 만큼 지금 들어가기에 막 유리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을 더 권장드리겠고 일단 좀 관망하시다가 한번 이제 꺾였을 때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 관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36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사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만원까지 일단 지금 재료로서 환경으로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맥스 구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목표 주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기는 한 6개월 정도 내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도 일단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시다가 본전에서 탈출하시던지 아니면 익절까지 노려보시는 전략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잘 홀딩 하시라는 관점으로 보유자분들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라인은 제가 2개 드리겠습니다. 50만원 하나랑 34만원 라인 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하시면 목표 주가 밑으로 맞춰주세요. 36만 원 언더로 맞춰주시고 보유하시다가 여러분들 탈출 혹은 익절 이렇게 보시는 전략이 일단 베스트. 자, 다만 너무 고점에서 과거에 지금 고점이 뭐 8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자, 고점에서 물렸는데 여기까지 못 빼겠다. 지금 그만큼의 현금 여력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여기 밑에는 빼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가이드라인 50만 원 되겠습니다. 50만 원 밑에는 물론 대부분 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0만 원 밑으로는 무조건 좀 디폴트 값으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베스트는 36 언더, 안 되는 분들은 여기 밑에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34 요 라인 언더에서는 물타지 말라는 라인입니다. 34 언더에 이미 여러분들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죠.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물 타봐야 어차피 평단 이동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내려오는데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비용 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보유만 하시다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